네, 그래서 이제 어, 블러 커널은 이제 블러 커널을 이제 바이큐빅 다운 샘플링으로 이제 고정한 모델이 이제 기존의 이제 스플라이제이션 모델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SR 같은 경우에는 어, 커널이 뭔지 모르는 상황도 있고 있는 상황도 있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 커널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커널을 추정하고 그 커널에 대해서 이제 그 리컨스트럭션 방법을 이제 찾는 방식들이 이제 많이 제한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커널을 만약에 잘 추정하지 못한다면 좀 그 리컨스트럭션 SR 모델의 성능이 좀 많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커널을 얼마나 잘 추정하는가가 이제 모델의 성능을 이제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실 아까 블라인드 SR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데이터셋이 광학 영상에 치우쳐져 있다면, 또 광학 영상에 치우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셋 안에 어떤 특정한 나중에 테스트셋에 테스트 영상에 그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들만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다면 사실 그렇게 충분하게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스포바이즈드 SR이라는 이제 분야가 있는데, 어 요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사실 이 영상은 존재하지 않죠. 어쨌든 영상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보통의 방법들은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트레이닝을 합니다. 데이터셋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테스트 셋으로 이제 이것에 LR 영상을 이제 집어넣어서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죠. 근데 어 진짜 옛날 딥러닝 방식이 아니라 정말 옛날 이제 바이큐빅이라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방식은 어, 미리 트레이하지 않고 미리 구성된 모델을 그대로 이제 테스트 영상에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겁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딥 이미지 프라이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딥 이미지 프라이어는 미리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리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테스트 영상이 딱 오면은 이 영상으로 그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다시 SR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딥러닝 모델과는 다르게 미리 트레인해서 아웃풋을 이제 테스트 영상 바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이 모델은 어, 그 전에는 테스트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테스트 영상이 왔을 때 이 테스트 영상으로만 가지고 트레이닝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셋이 다를 이제 필요가 어, 달라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 영상에 치우쳐져 있지 않으면 약간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이 영상은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플로 베이스드 커널 프라이어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커널을 추정한다, 이제 커널과 동시에 그 영상을 추정한다, 그 SR 영상을 추정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최적화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식은 그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 HR 이미지 X를 이제 블러 커널로 이제 블러를 한 다음에 이제 다운 샘플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다운 샘플링을 한 게 이제 노이즈를 가지게 되고, 이 노이즈까지 합한 게 이제 메저먼트 이제 옵저베이션 영상 Y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LR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희는 저희가 추정한 영상 X가 이제 어떤 이제 커널로 이제 블러를 한 다음에 이제 다운 샘플링을 하고, 이제 그 영상이 이제 저희가 받은 테스트 영상 Y를 이제 Y와 가깝게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게 데이터 피델리티 텀이고, 그다음에 이제 X에 대한 프라이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 그 HR 영상에 대한 이제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 프라이어는 이제 다들 들어보셨듯이 뭐 스파스나 아니면은 뭐 논로컬 시밀러리티 뭐 이렇게 뭐 토탈 베리에이션 이렇게 등등 이제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지에 대한 프라이어고, 이제 세 번째 텀이 이제 커널에 대한 프라이어인데, 이제 보통 커널이 뭐 중구난방으로 블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커널에 대한 어떤 제약 조건을 둡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텀을 이제 최적화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SR 영상과 이제 커널을 제대로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거는 이제 기존의
커널과 이제 영상을 같이 추정하기 위한 이제 수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고,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여기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인데요. 어,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논문들 보면 이제 커널을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 방식으로 어떤 가우시안 잡음을 주고 이제 커널을 그대로 학습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랜덤으로 고정시켜서 사용을 하고요. 이 어파인 트랜스폼, 여기선 지금 어파인 트랜스폼 뭐 이런 걸 사용했는데, 뭐 CNN을 쓸 수도 있고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쓸 수도 있고 해서 여기 있는 파라미터를 학습시켜서 이제 K를 추정하게끔 합니다. 근데 이 방식에서도 물론 이 방식을 어, 잠깐 여기서 네, GSP가 뭐죠? 이거는 가우시안 잡음입니다. 아, 잡음이. 오케이. 네, 랜덤한 그 약간 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랜덤한 잡음을 주고 이제 커널을 추정하게끔 이제 하는 방식을 이제 다른 논문들에서 이제 사용을 했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어, 그 방식을 먼저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식에서 어떻게 하냐면 미리 이제 2번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CNN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을 했고, 어, 어파인 트랜스폼을 지금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했고요. 이 펄뮤테이션은 어, 사실 이게 수식적으로 좀 더 이게 논문에 소개돼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코드를 봤는데, 그 코드에서는 이 커널의 모양을 바꿔주는 이제 그런 용도로만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간단한 연산인데 역함수가 존재하는 연산이고,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그 역함수가 존재하는 연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이 플로우 블럭들이 여러 개 쌓이는데 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연산들입니다. 그리고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아웃풋에는 이제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전부 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넌 리니어하지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이제 모듈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여러 가지 대한 커널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커널에 대한 이제 랜덤하게 이제 넣어주고, 이 랜덤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어 Z 어떻게든 이제 아웃풋 값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아웃풋 값을 어 이제 여기 수식을 보면은 이 확률 분포가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과 이제 일치하도록 이제 Z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로스로서 이제 이게 커널을 넣고 이 Z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돼야 된다라는 로스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그렇게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이 결국에는 K를 넣었을 때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간에서 이 그 중간 과정에 뭐 VA나 간에서 이제 나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좀 그 치우쳐지지 바이어스 되지 않게 충분히 인코딩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내게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 플로우 블럭들이 충분하게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이 커널을 추정하게끔 매니폴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근데, 네, 근데 이 커널이 어디서 오는 거죠? 커널은 랜덤하게 생성합니다. 그 조건에 맞게 이제 네, 생성하는, 네, 그게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 지금 커널을 만족시켜주는 건가요? 어, 보통 이제 크기는 33 바이 33으로 하고요. 이 33 바이 33 안에 어, 이제 랜덤하게 하는 거 이제 중심값을 랜덤으로 하고, 이 중심값을 기준으로 분포가 어느 정도 이상 이제 나가면 안 되고, 이제 사실 커널에 대한 다양한 컨스트레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네. 여기 목적이 내가 얼핏 듣기로는 이 커널을 지금 찾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인풋 영상이 왔을 때 그 영상이 어떤 커널로 이렇게 다운 샘플이 됐는지를 이제 찾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게 저기 이 가우시안 샘플 GSP가 가우시안이 되려면은 이 커널이 여러 가지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생기는 네, 그런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디스트리뷰션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가 지금 궁금한데.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만들 것 같긴 한데 혹시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럼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커널의 조건에서 커널에 대한 이제 중심값의 분포와 그다음에 그 중심값으로부터 그 블러가 분포가 돼야 하는 이제 최대값 그다음에 물론 이제 커널의 그 모든 값을 다 더하면 이제 1이 돼야 되고 이제 그 정상적인 이제 블럭 커널을 만족시키는 조건들로 이제 커널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커널 플라이어가 이제 여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널 플라이어로 생성된 이제 커널들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ZK로 나오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KP를 적용해서 이제 더블 DIP와 DIP와 그다음에 이제 커널 간에 이제 각각 적용을 시켰는데 먼저 이제 DIP를 그 설명을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DIP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비슷하게 이제 딥 이미지 프라이어라고 하는 거는 먼저 모델을 트레이닝하지 않고 인풋 이미지가 왔을 때, 그 테스트 영상이 왔을 때 이 테스트 영상으로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Z라는 그 랜덤 가우시안 어, 시그널을 이제 모델에다가 줍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모델에다 주면은 이 모델의 결과는 사실 처음에는 엄청 이상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엄청 이상한 값이 나오는데 이 Z는 무조건 이제 고정입니다. 한 번 정하면 이제 고정이고 이상한 값이 나오게 되고 이상한 값이 나온 거를 만약에 이제 SR이라고 하면은 이게 아웃풋 영상인데요. 이 아웃풋 영상을 다시 다운 샘플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논문 이제 그러니까 딥 이미지 프라이어라는 방법에서는 다운 샘플링을 그냥 랑코즈라는 다운 샘플 커널로 이제 고정을 해서 이제 훈련을 했는데 이제 다운 샘플링을 해서 다운 샘플링한 영상은 사실 이제 인풋 영상과 이제 같아야 되므로 여기서 나오는 X는 지금 LR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다운 샘플링 한 영상과 저희가 받은 영상이 이제 가까워야 되는데 그 가깝게 여기 이 딥러닝의 세타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점점 잠깐만. 네. 여전히 지금 F 데이터는 어떻게 형성이 된 거죠? 제일 이 랜덤처럼 보이는 그 이미지. F 데이터 sub zero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얘는 미리 구성해 놓은 딥러닝 모델입니다. 그 유넷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어, 학습시키지 그래서 않은 데이터 sub zero는 그러면은 원본 영상인가요? 데이터 sub zero는 뭐죠?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 sub zero. G하고 데이터 sub zero가 같이 들어가서 네. 지금 F 데이터 sub zero가 나오는 거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세타 제로는 그 모델 파라미터를 뜻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F 세타 제로는 이제 모델 파라미터고 이 첫 번째 첫 번째 이제 인풋으로 추정한 영상을 이제 F 세타 제로 Z라고 표현해서 한번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보정된 세타 값으로 다시 영상을 추정하고 이걸 반복하면은 이제 영상이 나온다. 이제 적절한 영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이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 그림 우선 여기서는 네, 인풋이 뭔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우선 G는 저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발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인풋이 뭐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인풋이 Z고요. 그 딥러닝 모델이 F 세타고요. 이, 오케이, 그래서 원본 X0를 형성하는 걸로 지금 한단 말이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겐식으로.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겐식으로 하는데 네, 어쨌든 여기 인풋에 매치가 되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정은 이제 Z가 모든 영상에 대한 정보를 이제 담을 수 있게 인코딩할 수 있는 이제 정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Z가 잘 구성이 안 되면은 영상도 잘 안 나오는 문제가 사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Z를 이제 선정해 줘야 되는 게 이 논문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은 데이터는 지금 학습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G가 나는 그런 약간 조금 오케이 지금 거꾸로 한 거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G라는 게 지금 여기 이 정보 이 X0의 정보를 정확하게 다 처음부터 함유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랜덤이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랜덤으로 뽑은 G가 X0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걸로 거꾸로 지금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Z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Z가 이제 좋다는 가정하에 이제 그 X0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거를 끝까지 학습하게 되면은 그 사실 X0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X0는 이미 LR 영상인데 LR 영상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는 이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원래 저희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T0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실제 GT는 이제 XGT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디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 X0로 이제 매핑이 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점점 이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점점 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XGT에 가깝게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방식이고 근데 그다음에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XGT가 여기 있는데 X0에 대한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꾸준히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끝까지 만약에 옵티마이즈 시킨다면은 실제로 X0에 대한 공간으로 갈 겁니다. 근데 저희가 적절하게 여기서 훈련을 멈춰줘야 XGT와 좀 가깝게 그 가장 사실 똑같이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 인버스 프로블럼이라서 그래서 그 어, 네,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맞춰주는 게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좀 DIP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혹시 DIP에서 좀 더 궁금한 게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 이제 DIP는 아까 세타를 학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자세하게 보면은 이 아까 제너레이터가 있었고 이제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식을 이제 최적화하기 위한 제너레이터의 세타를 학습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방금은 그냥 DIP를 설명드린 거였고 더블 DIP는 똑같이 아까 영상을 추정하는데 잡음을 넣었듯이 커널을 추정하는 데도 잡음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커널에도 이제 딥러닝을 사용해서 이제 세타 K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커널에도 똑같은 잡음이 아니라 이제 어차피 크기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크기가 다른 이제 가우시안 잡음을 넣고 이제 세타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 논문에서는 이제 더블 DIP라는 논문에서는 이 세타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Z가 고정인 거죠. 근데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ZK가 픽스가 됐고 근데 ZK는 그냥 저희가 코드상에서 랜덤하게 생성한 신호입니다. 이 ZK가 인풋 영상에 있어서 이게 적절한 ZK가 생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 저희는 신경을 이 논문에서는 안 쓴 거고요. 그 대신 이제 그거를 강제로 맞춰주기 위해서 세타를 트레이닝한 겁니다. 근데 방금 저희가 FKP라는 방법을 적용했을 때 저희는 미리 세타를 먼저 학습을 해놨어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K를 집어넣고 적절한 Z, 그러니까 적절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나올 수 있게끔 이 플로 블록들의 매니폴드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세타를 다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적절한 매니폴드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저희는 이제 Z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와 이제 근데 수식은 잠깐만 저기 그 바로 전에 더블 DIP는 네, 보면은 여기 제일 먼저 저기 데이터 습 G는 아까 조금 전에 DIP를 맞습니다. 설명했을 때 네, 그렇게 학습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은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엑섭 네, 제로로 가는 거를 원치 않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데이터 습 G만 가지고 하면은
네, 사실 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 데이터 섭 K가 여기 지금 그러니까 커널에 관한 거를 지금 네, 또 맞습니다. 추정을 하게 되면은 네, 여기서는 그러면은 정말 X 업 제로로 똑같이 갈 수 있는 게 네, 바람직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네, 맞습니다. 근데 오케이. 네, 그것만 지금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심해지겠죠. LR로 좀 사실 이거는 이 DIP라는 방법은 SR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뭐 인페인팅, 디노이징 이런 거에 많이 사용이 되는 이제 방법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커널 자체를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더 심하게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근데 게다가 이제 심하게 가까워지는데 이 Z 때문에 사실 커널이 잘 학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영상이 나올 수도 이제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Z를 고정하고 이제 각각의 딥러닝 파라미터만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어 그래서 이제 정리해 놓은 걸 보시면 이제 Z는 고정이 됐고 Z는 근데 이제 신뢰할 수는 없죠. 신뢰할 수 없고 이제 고정이 됐고 그 대신 이제 이 Z의 세타를 맞춰가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 그대로 DIP랑 똑같이 이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긴 하는데요. 그 영상을 추정할 때는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지만 그 커널을 학습할 때는 이미 그 구성되어 있는 매니폴드 공간에 Z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사실 이제 똑같은 수식인데 여기서 세타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세타는 이미 트레인이 되어졌고 이 Z를 학습해서 이 Z로 이제 블록 커널을 생성하고 다운 샘플링해서 아까와 같은 로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됐고 이제 커널과는 제가 따로 자세하게 내용을 들고 오진 않았는데 이제 커널과는 어, 단순히 커널만 추정하는 이제 커널 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딥러닝 이제 모델이 있고 사실 이 여기서는 이제 인풋이 잡음이 아니라 커널 간에서는 그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이 인풋 이미지에서 이제 커널이 나오게 되는데 어, 이제 아웃풋이 그대로 이제 이름과 비슷하게 커널로 다운 샘플링 만들어낸 커널로 다운 샘플링을 했을 때 얘가 리얼이냐 페이크냐라는 거를 학습을 해서 이 모듈을 학습하는 게 커널 간입니다. 근데 이 방식은 사실 이 커널 간이 엄청 유명하기도 한데 그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걸로도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SR 모델 그 트레이닝을 할 때 이 모델도 이제 여기는 이제 G만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요. 이 제너레이터만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 어, 그 커널을 학습할 때도 이제 G만 트레이닝 하게 됩니다. 이 지금 커널 간 같은 경우에는 SR을 하는 게 아니라 커널을 추정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이제 커널을 추정하는 수식만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수정한 이제 FKP를 이제 붙인 거는 이제 수식은 비슷한데 이제 여기서 잡음을 넣어줍니다. 이제 잡음 넣어줘서 이제 커널을 만들게 되고 이제 커널을 다시 이 만들어진 커널로 다운 샘플링이 되고 이거를 이제 리얼 앤 페이크로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커널 더 잘 나올 수 있다 이제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Z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커널 제너레이터에 그 웨이트를 학습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커널 제이터의 웨이트는 이제 이미 트레이닝을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Z 들어간 인풋의 Z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널 간 FKP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이제 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제 이 RCA는 바이큐빅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 RCA는 그 바이큐빅 인터폴레이션으로 학습한 그냥 슈퍼바이저 러닝의 이제 모델입니다. 그 DIP는 아까 설명드렸고 이제 더블 DIP도 아까 설명드렸고 이제 그냥 DIP는 어, 커널을 고정한 상태에서 한 거고요. 이제 더블 DIP는 커널을 추정하면서 한 거고 이제 DIP FKP는 아까 저희가 아까 한 방법으로 이제 DIP를 한 거고 이제 DIP FKP는
아까 커널 추정과 영상 추정을 둘 다 했는데 이 방식으로 커널을 이제 학습을 하고 이 커널을 학습한 거랑 이제 USR넷이라고 이 USR넷은 그 커널이 커널이 있을 때 어떻게 영상을 잘 SR 할 것인가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커널 방식을 들고 와서 이 커널을 USR넷에 이제 삽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집어넣게 되면은 집어넣게 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USR넷이 아까 제가 커널이 있을 때 이 그 커널을 가지고 어떻게 잘 SR 하는 이제 논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GT 커널을 넣었을 때 이제 성능이 이게 성능인데 이건 이제 USR넷이 어, 이제 기존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GT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어퍼바운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USLR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성능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FKP를 이제 적용한 방법들이 이제 성능들이 좀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고, 근데 실제로 방금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DIP에 그다음에 더블 DIP 그다음에 어, DIP 파라메트릭 프라이어랑 이제 DIP FKP에 대한 이제 방법들인데 요거는 이제 소프트맥스로 이, 어, 더블 DIP가 아까 DIP의 커널까지 학습한 방식이었는데 이 DIP도 그, 어, 그 커널을 추정한 부분을 이제 붙여서 이제 소프트맥스로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DIP, 이 더블 DIP가 아니라 이거랑 비슷하게 이 DIP를 이제 커널에 붙여서 커널을 생성하는 부분을 이제 파라메트릭하게 만들어서 이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형한 방식으로 이제 추정을 해봤을 때 이제 커널 PSNR 그러니까 실제 GT 커널과 저희가 추정한 커널이 얼마나 일치율이 이제 클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지표인데 이제 DIP, FKP로 추정한 게 이제 좀 커널 PS를 좀 어, 이제 높은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표를 보면은 지금 DIP 파라메트릭 프라이어로 생성한 이제 영상들이 있고요. 영상에 대한 PSNR이 있고 어, 그냥 이 논문에서 제안한 FKP 적용한 방식들이 있는데 물론 이 커널 PSNR이 엄청 높아서 이제 성능이 잘 나온 것도 있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그렇게까지 성능 향상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커널 PSN의 차이에 비해서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커널에 대한 정보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이 정도 차이만큼 벌어지진 않았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커널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커널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커널 간과 이제 더블 DIP의 문제점이 사실 커널을 그렇게 잘 추정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그 더블 DIP 같은 경우에는 커널을 거의 추정하지 못하는 이제 현상이 좀 보이고 그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학습이 불안정하고 사실 실제로 결과로도 이제 커널을 잘 추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는 현상이 사실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FKP는 이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량적인 지표를 봤으니까 이제 정성적인 지표도 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그 DIPF KP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가 추정한 커널, 이제 DIP와 더블 DIP가 추정한 커널들은 이렇게 커널 같지 않게 이제 블록 커널이 나왔는데 이제 FKP를 적용한 방식은 이제 모양이 이제 커널 같이 이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안정적인 영상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커널관과 FKP를 이제 접목한 방식은 이제 아까 커널관은 이제 영상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대로 이제 커널만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단독적인 모델은 없고요. 그래서 커널관과 이제 USLR 붙인 거, 네, 커널관 FKP와 USLR 붙인 거, 이건 GT와 USLR 붙인 거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커널 PSR이 좀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만큼 이제 성능도 향상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성적인 결과도 물론 이제 아까 DIP와는 다르게 커널 간은 그래도 사실 커널 간 학습할 때도 이제 그런 커널 프라이어가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좀 적당한 커널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이제 FKP를 붙인 게 좀 더 정확한 이제 커널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좀 코멘트 해주실 거나 아니면은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이제 질문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랑 10페이지에 있는 실험이 있는데 네. 이게 차이가 뭐죠? 아, 지금 9페이지에 있는 실험표랑 10페이지에 있는 실험 차이가 제가 어제까진 봤는데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잠시만요. 이 9페이지에 있는 것도 그 non 블라인드 SR 결과인가요? 네. 이 지금 여기 있는 논문은 다그 블라인드 SR 결과고요. 실제로 그 원래 SR에서는 그 바이큐빅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한 이제 데이터로 하는데 어, 9페이지에 있는 결과가 블라인드 9페이지에 있는 것도 블라인드 SR 결과. 네, 둘 다 블라인드 SR 결과입니다. 근데 이걸 설명 안 드렸는데 뭐 non 블라인드는 뭘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아예 사실 저희가 그 커널을 앞에서 이렇게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커널을 학습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블라인드는 학습할 때도 저 커널 모양을 아예 이제 안 준 거고요. 근데 non 블라인드는 이제 저 초기에 학습할 때 저 커널의 모양을 준 겁니다. 그대로 커널을 네. 학습할 때 모양을 준 거라고요? 네. 여기서 미리 그 모델을 훈련하지 않습니까? 커널을 줘가지고요. 네. 네, 학습할 때 커널을 주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라운드 트루스 커널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라운드 트루스 커널을 학습을 안 하고요. non 블라인드에서는 학습을 안 한다고요? 아니요, 그 블라인드에서는 그라운드 트루스 커널을 학습을 하고요. 학습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논 블라인드에서는 그, 그 그라운드 트루스 커널을 학습을 합니다. 그 위에서요. 초기에요. 그라운드 트루스 커널을 학습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네, 맞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 커널을 학습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럼 블라인드 SR에서는 커널을 학습을 안 하면 저걸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어, 그 영상을 다운 샘플링 할 때 그 저희가 사실 사전에 구성해 놓아야 할 커널이 있잖아요. 에라를 만들 때요. 그 테스트 영상이 왔을 때 커널이 있잖아요. 그때 그, 테스트 영상에서 네, 블라인드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려면은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블라인드라는 개념이 네, 리얼 샘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벌어졌어요. 네, 범죄가 벌어졌는데 CCTV로 그거를 찍힌 영상이 있는데 네, 그 CCTV가 저해상도라서 네, 범인의 얼굴이 잘 안 보였을 때 네, 이 SR이 적용이 돼서 저해상도 영상을 복원을 하려고 하는 때 실제로 블라인드
개념일 거잖아요. 그게 정확한 블라인드 개념이고. 그랬을 때 네, 커널을 맞습니다. 모르니까 커널을 추정해서 어떤 SR 보상도를 얻으려고 하는 걸 텐데 네, 지금 여기서 이 저자가 블라인드라는 실험이랑 논 블라인드라는 실험이 네. 어떤 실험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 논 그, 블라인드라고 하면은 그냥 언뜻 드는 생각이 SR 모델링에서 블러링에 대한 커널을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없다라고 가정하고 네, 다운 샘플링만 있다고 한 모델에서 지금 이 모델을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건지 어, 이게 지금 블라인드, 논 블라인드가 애매해 보이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과로 봤을 때는 커널 PSNR이라고 하는 수치는 엄청 높게 나왔는데 지금 네, 그러니까 커널 PSNR은 커널을 추정하더니만 저렇게 정확하게 추정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 정도면 거의 정답 수준인데 완전. 네, 그러면은 내가 GT를 이미 알고 있는데 GT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네, 복원이 잘 됐냐 안 됐냐 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저 사실 이게 논문에 자세하게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코드를 봤거든요. 근데 코드에는 이 두 개의 실험에 대한 차이점이 그 커널을 학습시키냐 안 시키냐로 이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커널을 코드를 잘, 학습시키냐 안 시키냐. 네, 그러면 노은 블라인드가 학습을 안 시키. 학습을 아예 안 시킨다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서 커널들을, 노은 블라인드는 커널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여기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커널을 학습시킨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처음에 학습을 할 때요. 여러 개의 랜덤한 커널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널 제너레이터로 여러 개의 커널을 만드는데 그, 그 커널 중에 실제 테스트 영상에 적용한 그 커널의 모양이 있냐 없냐입니다. 네. 어, 제가 코드를 보기로는 그거밖에 차이가 그 차이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네. 좀 더, 좀 이상한 지점이 네, 저 맨 마지막 실험 있잖아요. 이거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10페이지에서 세 번째 세 번째가 노이즈가 네, 이미지에 노이즈를 준 실험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노이즈를 어느 정도 준 거예요, 저게? 레벨 10 어, 이미지 노이즈라는 게. 어, 저는 저는 당연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10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어, 이게 SR에서 지금 저 세 번째 테이블이 네, 블러링도 있고 노이즈도 있고 다운 샘플링도 있는 실험인 거죠.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이미지 노이즈 실험 아, 결과가 네, 다운 샘플링, 블러링, 노이즈를 다 디그레데이션 모델로 가정하고서 지금 한 실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다운 샘플링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아이디어라고 그냥 다운 샘플링만 가져왔는데 여기서 지금 네, 노이즈랑 블럭까지를 다 가정하고서 지금 한 실험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네, 커널의 성능이 좀 높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 일단 저 블라인드랑 논 블라인드가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뭐라고 생각을 못하겠는데 논 블라인드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블라인드에서는 지금 거의 떨어지는 폭이 작네요. 거의 1dB 정도가 논 블라인드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블라인드에서는 0.1 정도가 떨어지고 0. 아니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다른 질문은 뭐냐면은 이게 슈퍼 레졸루션을 한다는 목적이 네, 원래 처음에 잡혔던 화상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더 올리는 목적인데 네,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게 블러링이라든지 이런 커널의 그 역할은 뭐냐면 원래 실상을 이 뭐 거리라든지 이런 이유 아니면은 카메라의 레졸루션의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덜 잡힌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데 대한 모델링이 그러니까 저기 어떤 커널이냐가 지금 이 방법이 그 커널을 찾는 거라면은 우선은 그런 그 실질적인 커널들은 어떤 건지 그런 데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논문에? 실제 나오는 커널들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물론 저기 카메라에 따라서도 다를 테고 네, 상황에서도 다를 테고 물론 간단하게 이런 커널이란 의미로서 이렇게 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나중에 실용적인 면에서는 뭐냐면은 어떤 로우 레졸루션이라도 SR로 다 돌릴 수 있다. 근데 그게 어떤 커널로 우선은 로우 레졸루션으로 변한 건지 아니면은 로우 레졸루션으로 밖에는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커널이 다 다를 텐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방식들이 얼마나 그런 다양성에서도 잘 제너럴라이즈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모든 영상에 대해서 잘 이제 커널을 잘 SR을 하기 위해서 커널을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다면은 실질적인 그런 커널들의 버라이티에 따라서 네, 로우 레졸루션에 대한 이미지들을 이게 커널들이 바뀌었을 때 그때 얼마나 잘 어댑티브하게 복원을 한 건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음, 왜냐면 우선 제일 먼저 이 논문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네, 바이큐빅으로 다들 에스티메이트 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실전에서는 그게 리얼리스틱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된다 그 말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이게 제너럴라이즈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다 그 바이큐빅으로 다운 샘플링을 한 게 아니라 그 음, 랜덤 커널로 생성된 다양한 모양으로 생성된 커널들로 테스트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사실 바이큐빅은 그 가운데 중심으로 좀 퍼져 있는 가우시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로우 패스 필터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커널이 이제 이 상태로 다운 샘플링을 한 거고 이 커널을 그대로 잘 추정을 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결과들도 다 그 바이큐빅 다운 샘플링 한 게 아니라 이제 만들어진 커널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여기 이 커널들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여기서 우선 네, 이 맞습니다. 논문 자체는 네, 커널들을 그런 그 로컬라이즈된 상황에서의 그 어떤 간단한 공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퍼런셔블하게 된 커널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커널들이 정말 실제 상황하고 잘 이게 매칭이 되는 건지. 아, 어,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블라인드 SR 논문이라서 지금 실험이 이거밖에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블라인드 SR 할 때도 그 물론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는 영상이지만 아예 아예 실제 영상에서 SR 하는 그런 테스크가 있긴 하거든요. 아예 리얼 월드에서요. 근데 지금 이 논문에서는 그 데이터셋을 이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영상은 이제 PSNR을 비교하기에는 그, 그 그라운드 트루스 영상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보통 이제 정성적으로만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 논문에는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그런 커널을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간단하다면은 간단하게 카메라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영상도가 높은 거랑 낮은 거랑 두 개를 똑같은 장면을 포착을 해서 찍었다면은 그 변화된 건 사실 그게 바로 커널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셋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리얼 네, SR이라는 데이터셋이 있긴 한데 그 이 논문에서는 지금 그걸 안 해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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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아주 재미있는 논문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좀 다른 설명이 분들도 좀 질문 없습니까? 네,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오늘, 컷오프한 거. 예. 오늘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좀 보완을 해가 오늘 질문 받은 걸 좀 보완을 해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